자, 거래계약서 보시면 여기는 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내용인데 나오면 암기사항이 주로 나옵니다. 방금 전에 세 가지는 했죠. 표준 소식이 있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 거기에 기초이고 거래계약서상 기재사항인가 아닌가 이게 암기사항이에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더 나오면 반드시 묻는 게 거래계약서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다 아니다 그게 나와요. 그럼 방금 전에 확인 설명 사항이 있었다.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있죠. 확인 설명한 내용은 어디에 적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이지 어디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일단 확인 설명사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하고 확인 설명사항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위반시 제재가 한 문이 나오면 여기까지 각각 이렇게 위반시 제재까지 묻는 것이 거래계약서입니다. 내용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누가? 위에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표준 소식이 없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 그걸 머리 담으셔야 돼. 거래계약서 나오면.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가? 개업공인사는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여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교부. 원본, 사본, 전자문서 몇 년? 5년간. 다만 그 말 원칙은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센터 나오면 보존 의무가 없다. 표준 소식이 없다. 그죠? 표준 소식이 없다. 이걸 기출문제에서 거래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있다.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단 말은 거래계약서 형식은 서식이 없다. 형식의 제한이 없다. 같은 말. 거래계약서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법에서 이거 쓰라. 없으니까 형식의 제한이 없으니까 백지를 써도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식 권장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 서식을 권장한다는 말은 앞에서 한 게 있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다. it up. 아니 방금 전에 거래계약서만 표준 서식이 없지 믿으시라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다.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가 있다. 없으니까 권장 규정을 둘 수밖에 없고 거래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표준 서식이 있다. 없으니까 권장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안 쓰니까 권장하고 써야 하는데 없으니까 권장한다. 그러면 표준 소식도 있고 반드시 그 표준 소식을 사용해야 하면 권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속 중개계약서 표준 소식이 있다 없다? 확인 설명서 표준 소식이 있고 그 소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니까 여기는 권장 규정이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표준 소식이 없다.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니까 권장 규정이 있다. 서식은 다 어디서 만들어요?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서식 권장 나오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협회가 하면 안 되고 거래계약서 하고 좀 이따가 한 개 더 적으실 게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명 및 날인은 확인 설명서와 똑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더하기 해당 중개인을 한 누가 있으면 소속이 있으면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공동중개했다면 어떻게 해요? 공동중개했다면 모두 및 날인해야 되죠. 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 계약서 쓸 때 거래 금액 기재하죠.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계약인데 5억에 합의했다. 5억짜리 게 쓰고 업계약서 5억 5천 5억짜리 게 쓰고 다운계약서 4억 5천 쓰면 돼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써도 안 되고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도 안 되겠다.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교부 보존도 중개무다. 중개무니까 기본 제재가 뭔데요? 업무정지인데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밖에 안 되는데 쓰긴 썼는데 거짓 기재하거나 다른 이중계약서가 더 나쁜 놈이겠네. 요건 등록지수사예요. 이런 것만 빼서 나중에 암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쓰는 걸 금지해요. 시험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계약서를 3장 적었다. 법 위반입니까? 5억짜리 계약서를 3장 썼다고 계약 내용에 일치하는 계약서를 100장 적었다. 위반입니까? 5억짜리 한 개 쓰고 4억짜리 다른 계약서를 2개 이상 쓸 때 금지지. 이렇게 된다고. 둘 이상의 계약서 이것만 보고 X 하시면 안 된다고. 다른 이게 키워드에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그러면 시험에 물을 것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인가 아닌가. 암기는 인표와 인인은 거래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약정했다. 이렇게 암기해요. 메뉴에 있잖아요. 인표와 인인은 거래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약정하였다. 뭐는 권리관계는 뭐 해야 됩니까? 권리관계는 설명사항이죠. 거래 예정 금액은 설명사항이죠. 취득조세 설명사항. 중개보수 설명사항. 당연히 매도 매수의 인적사항. 매매계약은 물건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처리에 되겠죠.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인이할 때 두 번째 인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목적물은 몇 년, 몇 월, 며칠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라고. 인도 일시는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도 일시 적겠죠. 두 번째는 이게 표현이 유사해서 잘 틀려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 권리관계는 매도 임대인에게 물어봐서 설명하죠. 계약서에는 권리관계를 다 적는 게 아니고 뭐만 적는다? 권리 이전 내역. 그 나중에 매매계약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란 이렇게 해서 매매 잔금 얼마 언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 교부한다 해서 이전 내용만 적는 것이지 계약서에는 권리관계를 다 적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함정이 잘 빠지고 그 다음에 예정차 빠지고 거래 금액 적어야죠. 총 매매 대금 5억 원을 한다.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개업 공용에서 입회하에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얼마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지 예정 금액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일자도 계약서 기재사항이다. 계약 체결 증거니까 계약 일도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다. 두 가지부터 암기하시면 이거부터 암기하시라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 당사자의 조건을 붙일 수 있나 없나요? 토지 거래 허가받지 못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하기로 한다.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다. 확인 설명서 교부월차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앞에서 배우셨듯이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확인 설명서이죠. 그런데 왜 거래 계약서에 한 번 더 확인 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는지 교부일자를 한 번 더 적어주라는 취지는 계약 체결 이후에 거래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네가 확인 설명에서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에는 이랬는데 상태가 양호되어 있는데 불량 이렇게 반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거래 계약서에는 반드시 뭘 적어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반드시 기재사항이 저게 제일 잘 나와요. 이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것 이외에 추가로 특약할 수 있나 없나요? 담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특약할 수 있죠. 약정했다면 약정사항인 특약사항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표와 인인은 거래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약정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암기하시라고. 조건 확인. 아시겠죠? 자, 위반시 제재도 한 개만. 방금 전에 단순 업무 정지가 아닌 게 계약서를 아예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밖에 안 되는데 쓰긴 썼는데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중 계약서가 더 나쁘죠. 요거만 나중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두 번째, 소속에게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다. 소속은 제재가 없어요.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도 누구만?
서 나오면 누구만? 개업 공용인수공인 중에서만 서가 세 개야. 전속 중개 계약서,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나오면 개업 공용에서만 업무 중지. 소속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없으니까 소속에 제재가 없다. 잘 틀려요. 요거하고 자격 정지 없다고요. 상대적 취소하고 두 가지. 자, 판례가 한 개 있는데 나중에 실무가 있으면 A하고 B라는 사람이 이 건물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사기 치는 사람인데 나중에 지금처럼 일이 없으면 소장 갑 가게에 갑이 지금 일이 없다. 오늘 비도 오고 가게 닫고 가야 되나 갈등하는 거죠. 친구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친구는 전화 안 오고 그래가지고 밥도 굶고 있는데 A, B가 갑 가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 건물 소유자도 아니고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개업 공용사 가게 찾아와서 저희가 합의는 했는데 3억 원에 보증금 3억 원에서 합의했는데 계약서 쓴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계약서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야, 옵니다. 굉장히 어눌하게 이야기해요. 보수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 드릴지 몰라가지고 경험이 없어. 자꾸 경험이 없다 이야기해. 3억짜리니까 몇 프로 드려야 되나 막 혼자 이야기해요. 70만 원 드리면 적을라나 뭐 이렇게 이야기 혼자 막 하다가 70만 원 드릴 테니까 계약서 한 장 좀 써주시라고. 소장은 지금 밥 굶고 있다 지금. 고기 문지도 오래됐고.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니죠? 자기가 중개했나요? 그래 70만 원 받고 오케이. 전세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 주었어요. 전세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누구 도장이 있어요? 개업공사 도장 들어갔죠? 금융기관 가서 전세 계약서 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소장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당사자끼리 계약 쓴 것은 아예 둘이 짰다 보고 대출 안 해줍니다. 그래서 A, B가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닌 자에게 자기가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교부해 줬죠. 전세 계약 3억짜리 가서 대출 받고 날랐다고. 그럼 대부업자는 누구 믿고요? 갑 도장 믿고 대출해 줬다고. 어떤 주의 의무가 있어요? 성관 주의 의무 위반. 배상 책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실무 가시면 대구에서 사고를 제가 아는 사고도 2건 이렇게 와요. 소장 무조건 부동산 열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개업집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개업한 집이 어디입니까? 소장이 쭉 저기 빨간 간판 단 집이 최근에 개업한 집이에요. 왜? 최근에 개업했다고 하면 경험이 없다는 거죠. 속는다는 거야. 근데 일부러 간판에 또 때묻힐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기억하시라고. 얼마 드릴 테니까 계약서 써달라고. 딴 데 가시라고. 자, 만약 원수지간이 있다. 옆에 파란 간판이다. 저기 잘 쓴다고 저기 가시라 이렇게 하면 돼. 절대 써주면 안 돼요. 써줬다 배상 청구도 날라오고. 에?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닌 자가 계약 쓰면 배상 청구가 제일 큰 거예요. 돈이 없는데. 아시겠죠? 그 판례입니다. 여기 보시라고. 개업 공용사 중개를 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쓰지 마라. 함부로 계약서 쓰지 마라. 그것이 판례 원문입니다. 개업 공용사는 중개를 하자는 경우에는 판례 원문에는 함부로 거래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게 판례 원문이야. 그래 네가 실제 니는 언제만 쓰라고? 중개가 완성된 때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2번, 3번 나온 거예요. 이 지문이.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닌 자에게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니죠. 실제 계약 당사자는 여기 A, B에게 전세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 줬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죠. 누구 찾아왔다고? 개업 공용사는 주의 의무, 어떤 의무? 성관 주의 의무,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 배상 책임이 있다. 조심하시라고 해. 자, 교재 한번 봅시다. 162페이지 거래계약서 하면 3가지 표준 소식이 있다. 어떤 금액 기재? 거래 금액 기재. 몇 년 보존? 5년 보존. 그 정 적어 놓으시고 1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자는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밑에 박스에 판례에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지? 중개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쓰지 마라. 그게 판례 원문. 방금 말씀드린 판례가 대부업체에 있죠.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해 주었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한 대부업자가 대여금 회수하지 못했다.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주의 의무에 관한 배상 책임이 있다. 박스 밑에 2번 소속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내용을 빤히 알고 있는 소속도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 그죠? 서식은 표준 서식 있다 없다? 없다. 표준 서식 없다. 그래서 권장 규정이 있다. 누가? 국장은 거래 계약서 밑에 위에다가 한 개 더 적으시면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면 서식 권장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나와야 되고 뭐하고 뭐에 관한 표준 서식 그 첫째 줄이 있네요. 국토부 장관은 거래 계약서 위에 한 개 더 적으시라고 뭐를 일반 중개 계약서 그렇게 적으시라고. 3번에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옆에 땡땡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시겠어요? 관계가 뭐예요? 권리관계 규제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예정 금액 취득 조세 중개 보수 이건 뭐 해야 한다? 확인 설명사항이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옆에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X 적으시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박스에 9가지 나와 있죠. 일단 잘 나오는 거 2가지 밑에 7번 8번부터 체크하시고 계약의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 2가지. 나중에 암기할 때는 인표와 인인을 할 거니까 함정이 일단 2가지만 대봅시다. 거기 4번에 어떤 금액? 거래 금액이지 예정 금액 X3 적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6번에 권리 이전 내용이죠. 권리 이전 내용, 이전 내용을 적는 것이지 권리 관계 X. 위에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그걸 다시 적어보는 거예요. 권리 관계는 확인 설명사항이지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고. 뭐 당연히 4번에 거래 금액이고 뭐라 하면 안 되고 예정 금액 하면 안 되고. 박스 밑에 거짓 기재 등의 금지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동그라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요것만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소속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면 법 위반이죠. 그때는 소속도 제재는 뭐다? 자격정지. 서명 및 날인은 뭐 따로 볼 필요 없죠. 앞에 확인 설명서 똑같으니까. 밑에 4번에 소속만 체크하시면 되겠네. 해당 중개인을 한 소속이 있다 하면 함께 서명 및 날인. 교부는 누구한테 교부한다?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몇 년 보존하고요? 5년 동안 원본을 보존하든지 사본 전자문서 중에 한 개를. 다만 나오면 보존 의무가 없다. 앞에 뭐가 나오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었다 나오면 별도 보존 의무는 없다. 위반 시 제재도 2가지만 방금 전에 옆에 페이지 거짓 기재 있죠?
거짓 기재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 정도 체크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소속 공인 중에서 있나요? 2번에 둘째 줄 밑에 적으시라고. 작성, 교부, 보존. 작성, 교부, 보존은 누구만? 개업 공용에서만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소속은 없다 그렇게 해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누구만? 개업 공용에서만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소속은 없다 그렇게.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넘기시고 16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까지만 일단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라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그 보장 제도가 한 문제인데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2개 정도, 난이도가 없는 게 대부분. 그 난이도 있는 2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한 문제짜리인데 가업의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가. 그러면 공부할 포인트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에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에 관한 문제가 요즘의 대세.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요건이 뭔지. 그 다음에 개업공인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이것도 개업공인 중에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직접 중개인을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인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도 나한테 책임이 있다. 그걸 나눠서 읽을 줄 아십니까? 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기준에 뭘 했다고요? 보증이 설정돼. 여기에 대부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나오면 3개 이상 지문은 보증. 틀린 지문은 요 2개 때문에 틀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요 2가지에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늘 맞추는 문제는 이건 들으시고 언제든 맞추니까 좀 소리 하셔야 돼. 당연히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 모든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모든 분쟁을 개인 간의 분쟁을 다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당연히 민법 750조에도 불법행위 책임 정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일반법, 특별법은 기억나시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는 말이 지금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민법에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있다고. 그 법이 2개 이상이면 그 법을 적용할 때는 어떤 법을 2개니까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이고 어떤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구분하기 위한 분류가 특별법,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인가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민법을 보충적으로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에 관한 문제가 2개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그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 배상 책임 조항입니다. 누가란 말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뭐 자연인 법인 다 어떤 행위라고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고의 과실로 사고 쳤다고 말이죠. 발생한 손해면 네가 사고 친 손해는 네가 다 책임지라고.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고 협박하고 하면 정신적 피해도 있다. 위자료. 네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면 네가 다 책임지라. 이것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에서도 민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민법 적용 당연히 민법에는 모든 사람이 적용되니까 개업공인에서도 민법 적용되겠죠. 개업공인에서가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가했다. 누가 책임지라고? 개업공인에서 네가 일하다가 고의과실로 사고 쳤으니까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고 정신적 피해 모두는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네가 다 책임져라. 그럼 민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별도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민법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네가 다 책임지라.
책임이 있다라고만 돼 있지. 개업 공용회사가 만약에 사고 친 사람이면 개업 공용회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입은 사람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에서만 배상 책임 기준을 둔 이유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 둔 이유는 민법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야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보상을 위한 아무런 제도가 없어. 민법 안에는 둘이 합의해서 해결하든지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안에는 더 이상 보상을 위한 제도가 없으니까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 받아서 경미신 그게 개업공에서 재산이 있으면 경미 신청해서 받아내든지 다른 법에 따라 해결되어 있지 보장을 위한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능력이 없을 때 용이하게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배상받게 하고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책임 물으면 되겠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누구에 하나여 적용?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오늘도 배우셨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보조원 사원 임원처럼 중개사무소에 있는 사람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기출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있다.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익히셔야 돼. 중개인이 재산상 손해보고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누구에 하나야 이 법이 적용된다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안 보여요.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앞면에 있는 중개인도 보이고 재산상 손해 보이니까 그냥 오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한정이야. 민법은 모든 행위가 다 적용되죠?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로 인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네가 사고 쳤다면 네가 다 책임져라. 이것이 민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은 민법하고 적용 범위가 다르다 그 말이죠. 일단은 여기는 모든 사람,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데 어떤 행위일 때만 적용시키겠다. 중개인일 때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고 중개인이 일대 하나여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대토권 매매 알선은 중개인이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토권 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죠.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왜 없는 거예요? 대토권 매매 알선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책임은 있다.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없고 민법은 발생한 손해이면 재산상 정신적 표는 모두 네가 다 책임져라 그 말이죠. 여기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겠다는 말이고 우선적으로 어떤 손해 하나요?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다. 누구에 하나요? 적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하나여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중개인이 하나여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 하나여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책임 범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직접 하다가 고의과실로 사고 쳤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 네가 중개인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사고 쳤다면 네가 다 책임져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모든 손해.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보증기관이란 말은 민법에는 보장을 위한 제도가 있다? 없어요. 보장이란 말은 여기 없어. 보증기관은 어떤 법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공인중개사법. 보증기관에 청구한다는 말은 사고친 그 사람에게 직접 청구하겠다는 말은 어떤 법? 민법 모든 손해.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민법에 의한 청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청구니까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 소멸시효 제도가 있겠는가?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손해입은 사람이 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있으면 우선 적용이 되고 없으면 어떤 법이?
민법에 가보니까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가 있더라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것도 시험 나왔던 거고. 민법에 가보니까 피해자는 가해자 및 손해 한 날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한 날. 손해 발생한 날부터 몇 년? 10년. 소멸시효 제도. 우리 법에 5년에서 어중뛰게 5년에서 틀린 집은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익히시라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누구에 하나요? 개업공인에서 등에 하나요? 어떤 행위? 어떤 손해? 이렇게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사고 친 그 사람이 직접 묻겠다 말이니까 어떤 법? 민법에 따라 발생한 손해 뭐 전부.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요건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한 경우, 일을 한 사람 네가 책임지라 할 때는 사고 쳤다 안 쳤다? 사고 쳤기 때문에 네가 책임지라 그 말이죠. 법에서 사고 쳤단 말은 고의과실입니다.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나중에 부동산 하시는데 소장으로 일하고 계시든지 소속으로 일하시든지 일단 중개행위를 했다고. 손님이 아침에 와서 감을 지르고 난리쳐요. 그러면 소장이거나 내가 소속이면 겁먹을 필요 없이 우리는 법대로 일만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님을 앉혀놓고 처음에는 감지로 난립니다. 앉아보시라고. 내가 한 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앉아요. 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에 그 말은 까먹어요. 한 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럼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법에 정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자료 제시했다면 우리한테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설명드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해야 할 업무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 알아보시고 소송 거시라고 저한테 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벌벌 떤다는 겁니다. 책임지게. 사고 쳤는데 내 고의과실이 있는지 모르고 책임질게요. 그러지 마세요. 막 겁먹어 막 이렇게 정확하게 딱 우왕청심은 한 개 드시고, 내가 일을 했다. 소장이 내가 직접 했다. 그러면 25조 확인 설명부터 30조 배상 책임까지 딱 뽑아가지고 손님 보여주고,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의 안에서 일을 하는데 요만큼 이만큼 너무 작고 이만큼 하면 됩니다. 9가지 확인 설명할 때 제가 대장 보여드렸죠. 등기부에 설명드렸다 이렇게 다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보시고 소송 거시라고.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보통은 확인 설명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상 책임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그래서 그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요 질문하고 앞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개업공인사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등이 아닌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그 질문하고 요거 개업공인사가 중개인을 한 경우로 주어지면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요 두 개 질문 유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중개인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자, 민법에 없는 질문이 이거예요. 민법은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은 영업을 하기 위한 가게가 다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가게 있습니까? 민법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처럼 영업을 하기 위한 가게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민법에는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내 가게인데 나 위에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적용했다. 이런 말은 민법에 있다? 있을 수가 없다고. 특별 규정만 민법이 없는 내용을 골라서 묻는 게 우리 시험이면 이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개업공인 중에서 갑가게인데 갑사무소인데 갑이 자기가 직접 중개행위 한 경우에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 책임이 있지만,
갑 자기 가게인데 을 소속이나 보존병이나 다른 사람 어쨌든 본인이 왜 다른 사람이 내 가게에서 일하다가 사고 칠 수 있다. 사고는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내 가게 간판을 미든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때는 중경이를 한 경우요 하지 않은 경우야. 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져라. 법에 따라 책임져라. 그 말은 이때는 무과실인 경우에 책임이 있다고. 앞에 한 개 더 배우신 것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소속 공인 중에서 중개 보존이 행위자이고 어떤 행위일 때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이 있는 고용인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내가 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러면 행위를 직접 한 고용인은 뭐가 있고 고의과실이 있고 개업공인에서는 행위자가 아니죠. 나의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무과실인 경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툭 쳐서 개업공인은 지가 일하다가 고의과실 책임지고 지가 일하자 어쨌든 고의과실 어떨 책임 이렇게 할만 알고 계시면 이거 틀려 나온다는 거야. 정확하게 개업공인에서가 중징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무과실 책임이 없어요. 여기는. 장소 제공한 경우 나오거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나오면 소장이 직접 일한 경우가 아니네. 그래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때는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이 돼. 요 두 가지 지문 아시겠죠? 요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책임 규정을 둔 목적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있으니까 보증제도를 묻는 것이 핵심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하면 보증입니다. 보증은 앞면에 있으셔야 되고요. 등록 절차에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되었죠. 등록한 증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교부하죠. 교부할 때 뭘 확인하고 주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줄이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상 보증제도는 좀 이해하실 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사고친 손해를 가한 가해자 보호 취지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져라 그 말은 손해 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입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민법상 배상 책임이나 배상 책임 규정은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이니까 손해 입은 사람을 보호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거기 끝이고 아무런 보장을 위한 제도가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은 있지만 배상할 자력이 없다. 돈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뭐가 있다고? 보증제도. 이게 한 문제에 5개 지문 같으면 3개 이상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보증도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상대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요? 나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법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나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보험은 골라서 가입하면 되지. 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다고.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 쳤다고. 보험금 다 먹으려고.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 쳤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조사해보니까 고의사고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 쳤다면 보험자, 회사 책임이 없어요. 그게 상법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의한 보증은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이니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개업 공인에서 종별 몇 사람? 3사람이 중개업을 할 때도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 없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대표 선수 누구? 다른 법률 지역농협. 지역농협이 부수직이나마 중개업하고 싶다.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하라고. 보증은 예외 없이 반드시 설정은 반드시 돼 있죠. 설정했다면 원칙은 공제증서사본처럼 복사해가지고 등록하니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설정은 예외 없이 해야 되지만 신고는 생략 가능돼 있죠. 이게 결론이에요. 언제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하면 줄이면 보증이죠.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 갖춰서 등록한 적이 신고하여야 한다.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전자문서 포함되어 있죠. 다만 붙어있네.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신고해야 한다 원칙. 다만 그 말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보증보험회사 예를 들면 공제 가입했다면 공제사업자인 보증기관이 등록한 층에 통보를 넣어줘. 팩스를. 네 관할 지역 내 개업공인에서 갑이 나하고 공제 계약에서 공제 가입했다라고
팩스 넣어주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신고를 못 받았지만 공제에 가입한 사실은 통보받고 알게 되었다.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과목의 특징이 통보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시험 나는 거예요. 통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 배우셨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하면 되지만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신고 개념인가 설치 신고 전에 미리 추가로 얼마? 2억 이상 신고 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도 농협이죠. 예외 없이 설정해야 되는데 농협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된다. 설정해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업무 개시전 보장금액은 법인은 4억인데 농협은 얼마? 2천만 원. 보증은 손님에게 중요한 제도이다. 아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라고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 말은 보증 아예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예 없죠? 등록 취소 사유야. 오늘 등록 취소 사유가 2개 나왔다.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다. 이중계약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등록 취소 사유. 집중력이 떨어졌다 지금. 집에 갈 때 됐는데 빨리 안 맞춰주고. 설정 방법은 3가지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1개. 판례가 나중에 한 번 더 이론 공부할 때는 보증보험은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판례 원문이.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개업공인에서 본인을 위한 하면 안 되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공제제도는 어떤 성격? 보증보험적 성격. 요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면 된다. 보통 90% 이상은 협회하고 공제계약했습니다. 설정 금액은 최소 얼마 이상이라고 제한이 있지만 얼마까지라고 상하는 제한이 없어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2억 이상. 법인 주된 사무소는 얼마? 4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2억씩 추가로. 3개의 분사무소를 두었다.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얼마? 법인 하면 주된 사무소 얼마? 4억에다가 분사무소마다 4 더하기 6이니까 최소 10억 이상은 설치. 그렇게 시험에 2번 나왔고. 농협은 2천만 원. 보증의 변경입니다. 보증의 변경. 자, 여기 보시라고요. 저도 마음이 급해요. 10분 남았고. 자, 여기 요거만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아요. 서울보증보험회사 들어보셨죠? 맡은 기관이 다를 뿐이에요. 여기는 협회고 여기는 서울보증보험회사.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개념을 3가지만 딱 구분하시면 끝이에요. 보증보험 공제는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하게 되었다. 얼마 이상? 2억 이상이죠. 2억 이상 설정할 때 법에서 2억을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보증보험에 공제에 가입한다. 2억 한다라고 보증보험에 공제에 가입할 때는 내 돈 직접 맡긴다. 2억을 보증보험료 내고 공제료 내고 이건 가입하는 겁니다. 20몇만 원 할 겁니다. 2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료 공제료가. 옛날에 수업다가 이거 듣다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2억이 없네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13회인가 14회 때. 가입하게 되면 보증보험에서 공제사업자가 1년 보장해줘.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는 1년마다 갱신한다 생각하시면 돼. 공탁은 내 돈 2억 원을 직접 현금을 국채공제 채권 있죠. 직접 공탁기관에 맡기는 거야. 내 돈 직접 맡기는 게 뭐다?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만약에 2억 공탁했다. 2억 내 돈 맡겼다. 그 말이죠. 여기는 보장받는 기간이 있나 없나요? 2억만, 최소 2억만 공탁되어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그럼 먼저 개념을 구분하실 게 기간 만료란 말은 어디에는 있고 보증보험 공제는 적용되지만 공탁은 기간 만료로 인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2024년도 12월 31일 만기라고 보증보험료 공제를 냈다고.
그럼 보증보험 공제 효력은 2024년도 12월 30일까지가 효력이죠. 그럼 2025년도 1월 1일 돼버리면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 효력이 남아있다. 없으니까 보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보증은 유지시켜야 되겠네. 그럼 기간 만료로 인하여 나오면 뭐가 빠지고 일단 공탁은 빼고 그럼 언제까지 다시 가입하면 되겠어요? 12월 30일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기간 만료일까지만 다시 설정하고 신고하면 되겠다. 그죠? 기간 만료로 인하면 공탁이 들어가면 틀렸다. 그 말입니다. 공탁금은 내 돈 직접 맡기는 것이다.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공탁한 개업 공용사가 중개업을 폐업할 수도 있다. 공탁한 개업 공용사가 사망할 수도 있겠네. 그럼 내 돈 2억 원을 직접 회수했다고 바로 회수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사망을 이유로 폐업을 이유로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 공탁해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해두라 그 말 아니야? 이미 폐업했다. 공탁금을 다 회수했다. 추후에 고의과실이 밝혀져서 이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다 회수한 다음이면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을 직접 맡기는 뭐는 공탁은 사망 폐업이어도 추후에 밝혀질 수 있으니까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어요.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만 쓴다? 공탁만. 보증보험 공제는 내 돈을 직접 맡긴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료 공제를 내고 내가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회수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이 없어요.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보증보험에 처음에 가입했다고 공제로 변경할 수 있겠다. 보증은 상대방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만 유지시키면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경할 때 이걸 먼저 해지하고 변경하면 되겠어요? 해지하는 순간에 보증이 깨지면 변경 설정할 때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변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을 그대로 두고 먼저 바꾸라고. 그대로 두고 바꾸라 그걸 법대로 표현하면 보증에 효력이 있는 이미 설정한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변경 설정하고 신고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해야지 해지 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간 중 변경. 뭐 이게 답니다. 기간 만료 나면 뭐가 빠지고 공탁 빠지고 언제까지 하면 되고 만료일까지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뭐만 공탁만 변경할 수 있다. 언제? 기간 중. 이렇게 이거 뭐 공부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단 말은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에 배상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공제는 1년 동안 보장해준다 그랬죠? 1년 보장받는 기간 내에 만약 2억 설정했다면 2억 설정 금액 한도 내이고 1년 보장받는 기간 내이면 몇 건이고 보증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 보장해준다? 보증보험 공제에서 1년의 의미는 보장받는 기간 내 보장 금액 한도 내에 딱 한 건을 먼저 보장해주게 한 제도예요. 만약에 2024년도 1월 1일 날 가입하고 12월 30일 만기하고 2월 달에 고의과실로 사고가 터지고 3월 달에 보증보험금이 공제금이 지급되면 남은 기간은 한 건 배상됐죠. 남은 기간 자동 소멸이야. 이게 보증보험 공제예요.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는 손해배상 후 다시 가입해야 되겠죠. 공탁금 2억 원 걸었다. 3천만 원 배상되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1억 설정 가지고 보증을 유지할 수 있나 없나요? 최소 금액이 얼만데? 2억이면 2억에서 부족한 금액은 채워내야 되겠네. 채워 넣는 것을 보전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손해배상 후 나오면 이때만 15일 시간 줘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나오면 며칠요? 15일. 이걸 나중에 암기할 때 손 씻고 이렇게 암기해. 손 씹었는데 손 씻고 이게 제일 잘 나오고 이제 손 씻고 이걸 묻다가 이걸 다 맞추니까 뒤를 돌려요. 지금 다시 가입해야 한다 나오면 뭐하고 뭐는 보증보험 공제금으로 배상했다 나오면 손 씻고 다시 가입으로 나와야죠. 보전해야 한다 나오면 뭐 공탁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했다 며칠? 보전해야 하고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보증보험 공제금 나오면 10월 이내 뭐하고? 다시 가입이지 보전해야 하는 틀린다 그 말입니다. 요게 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다음 주에 설명은 드렸어요. 판례 몇 가지 하고 죽을 지경이다. 끝났어요. 고개 들어요. 명절 잘 보내시고 손해배상 책임 한번 읽으시라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